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인이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극복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야기할 3가지 요인이 저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하려면 다음 3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둔감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도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외도 관계가 정리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릴 둔감화, 안정화, 구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걸 갖춘다고 하더라도 외도가 재발되거나 또는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3가지를 갖춘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각각 둔감화와 안정화 그리고 구조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둔감화라고 하는 겁니다.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는 사실 외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말을 하면 민감한 것이고,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과민하거나 예민하게 변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공 보고 놀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도와 직면 이후에 가만히 과거를 반추해 봤을 때, 내 배우자가 이랬을 때 외도를 했다. 그런데 외도 직면 후에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즉시 뭐하고 연결을 지을까요? 또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과민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둔감화라고 하는 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이 둔감화에 대한 실패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둔감화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 뭐 괜찮아,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암시라든지 또는 자기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둔감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안감을 야기하는 자극에 반복적이고 계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안정감을 유지하는, 즉 정서 상태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겪어야만이 이 둔감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둔감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시간도 필요하고 또 둔감화를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뭉쳐진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둔감화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굉장히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병원에 실려가서 병리적으로 치료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대형 사고를 겪은 분들은 자동차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아드님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병원에 조금 높은 층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병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몰았던 모델의 자동차, 그리고 동일한 색깔의 자동차가 밑에 싹 지나가면 갑자기 자기가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그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둔감화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당연히 외도 피해자들도 어떨까요?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또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텔을 갔다, 리조트를 갔다, 호텔을 갔다, 또는 어느 지역을 갔다, 또 자동차를 이용했다, 자가용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면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둔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감화 또는 예민화 또는 과민화가 되면서
둔감화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연히 내가 둔감해질 거야, 둔감해질 수 있어, 이런 정신 승리적이고 뭐 희망 고문적인 또 긍정 편향적인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께 치료적 작업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도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심리적인 안정, 또 정서적인 안정, 관계적인 안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는 살았고 현재는 살고 있지만 또 외도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성 확보도 굉장히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삶의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울러 외도 직면 후에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하죠. 효능감은 생기지 않죠. 회복 탄력성은 약화가 돼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고장난 오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누굽니까? 외도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외도를 극복하겠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나 중학교 가겠다, 또는 중학교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가겠다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존감이나 효능감이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부의 자존감, 부부의 효능감, 부부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갖추어져야만이 부부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인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가 깔리지 않고 무조건 외도를 극복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고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런 자존감, 효능감, 회복 탄력성, 이런 거에 대한 배움과 익힘이 필요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은 잘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지만 방법적으로 모를 경우에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배워서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익혀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배울 학, 익힐 습,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이 바로 뭐다?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상담실에 와서 내가 감정풀이하고 막 상대편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자기를 막 비난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런 게 치료가 아니고요. 이런 외도 극복을 위해서 무언가는 구조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 퍼즐 맞추듯이 배우고 익히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도를 극복하려면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하냐 하는 건데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부 체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이렇게 분석할 때, 탐색할 때 그거를 가족, 부부 또는 부모, 자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계라고도 부르지만 그걸 체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조화, 안정적인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하나가 툭 넘어지면 옆에 또 툭 쓰러지는 거예요. 따라서 외도 직면 후에 부부관계나 부부체계는 허물어지고 말 그대로 지하실이 아니라 지하실을 파고 더 지하까지 추락할 정도로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구조화를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신뢰감이나 친밀감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 사이의 대화나 소통 체계가 구조화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해하고
또 경청하고 공감하는 등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외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는 외도할 자신이 있다. 뭐 외도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뭐 외도하면 재산 다 줄게. 뭐 이런 거 각서 쓰고 뭐 약속하고 이런 걸 또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다고 해서 외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정화가 돼야만이 결국은 부부는 서로를 신뢰할 수도 있고 그 신뢰감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친밀감을 쌓아 올리면서 비록 외도라고 하는 대형 핵폭탄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도를 극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도 극복을 위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공감화. 2번째는 안정화. 그리고 3번째는 구조화인데요. 이 구조화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치료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과 도전을 해서 그것이 이 체득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소통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표현과 이해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청과 공감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서툴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임계치까지 이 상담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생기기 때문에 즉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외도도 극복하지만 외도를 통해서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도를 극복하는 부부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선생님, 외도와 직면했을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막 죽고 싶고 또 상대편은 죽여버리고 싶고 이랬는데 이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안정화가 되고 또 구조화가 되고 또 둔감화가 되면서 외도를 극복하다 보니 오히려 외도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외도가 없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오히려 외도란 사건을 겪고 내 인생 망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우리 부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부들이 있으세요. 정말 이런 부부들은 외도가 없으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하면 너무 좋겠으나 오히려 외도라고 하는 사건을 그 비싼 인생 비용을 내면서 그 비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외도 직면했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또 패배의식에 또는 비교의식에 피해의식에 이렇게 빠져있지 마시고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을 놓고 하셔서 잘 극복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인이란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